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가 전 세계 5위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동시에 김정은도 전쟁에 대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지인 더 선에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기고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파괴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핵 아마겟돈까지 촉발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D 싱크탱크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의 분석을 인용했는데요.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크게 3단계로 전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데카피테이션이라고 칭했습니다. 데카피테이션란 우리말로 하면 참수, 참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참수나 참살에 가까울 정도의 화력을 보일 무기는 역시 전술 핵군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남한과 미국의 연합군이 북한군 숫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해온 점을 짚으면서 북한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러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공군기지나 항구 등이라며 이런 군사시설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자신이 개발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이용하여 미국을 압박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시애틀이나 뉴욕 등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술 핵뿐만이 아니라 살인, VX 등의 신경작용 물질과 생화학 무기도 비축해 두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곧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 약 1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작하여 탈레반 정권이 일시 축출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후세인 정권 붕괴 및 후세인의 처형 그리고 알카에다의 우두머리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의 엄포에 그 북한마저 꼬리를 내리고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보여준 것을 김정은 역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더라도 핵무기가 발사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을 통해 첫 군사정찰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이 군사정찰 위성은 촬영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지상에 있는 30cm짜리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뛰어납니다. 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라면 김정은이 북한 영토 어디든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면 바로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 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초고도 정찰기 유이 드래곤 레이디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이 드래곤 레이디는 현존하는 군용기 중 가장 종횡비각인 날개를 가진 기체로 날개가 하도 길어서 그냥 세워두면 날개가 밑으로 쳐져 땅에 끌려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괴한 생김새의 정찰기는 미국의 CIA가 개발한 것으로 과거 소련의 방공망을 피할 만큼 높이 날아 적진을 대놓고 정찰하기 위해 만든 기체인데요. 유이 정찰기의 최대 고도는 27.4km로 오존층이 존재하는 성층권 상부에서 비행하며 적진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이 정찰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 내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밝혀내어 소련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뛰어난 정찰 능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 군의 전투기나 미사일, 특수부대 등이 저지가 가능하며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나 일본과 괌에 있는 장거리 폭격기 역시 미사일 발사대 저지에 합류할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인 참수 단계에서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바로 2단계인 Southern Skirmishes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Southern Skirmishes란 번역하면 남부 전투로 지상전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현재 서울에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약 7,00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전쟁이 시작된다면 이 장사정포를 통해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분당 3,000발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서울에 쏟아부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포만 한다면 서울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서울 초토화 작전을 실행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주력 화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장사정포를 민간인 지역에 집중할 경우 정작 전선에서 북한군은 우리 군의 기갑부대나 기계화 부대에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병사단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군대의 기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북한군이 요구하는 단기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빠른 진격이 요구되는데 빠른 진격을 위해서는 장사정포의 화력 지원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 서울을 타격하는 데 주요 화력인 장사정포를 모조리 소모해버린다면 북한군의 자주포보다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진 한국 포병대에게 그대로 위치가 노출된 채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우리나라 군이 국경을 넘어 북한을 향해 공격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북한 역시 김정은이 군대를 함부로 남쪽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남한의 발전된 문명을 보고 김정은이 평생에 걸쳐 세뇌시켜왔던 선전이 무너지고 북한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 경우 김정은이 장군들의 반란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계인 남부 전투 단계의 주 목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김정은과의 유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드디어 3단계인 The Post North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3단계는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한과 미국 연합군의 북한 침공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연합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의 병력을 수도권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평양을 점령하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작전에는 많은 위협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이 자신의 국경 앞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리 없다는 점을 지적했죠. 베넷 박사는 시진핑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입을 할 것을 확실시했으며 이는 두 초강대국 간의 전쟁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미 전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앞서 말했던 유이 드래곤 레이디 초고도 정찰기나 B-52 전략 폭격기 등의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베넷 박사가 한국 전쟁에서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이유는 역시나 핵무기의 존재 때문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그는 북한이 50에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부터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전 세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전쟁이 끌어들이게 만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확산금지 조약에 묶여 있으며 북한은 아마 앞으로도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반납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길러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 핵 아마겟돈이라는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